처음에 2층, 3층만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다른 업종을 임대를 주고 계셨는데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전체를 다 셰익스비어라는 매장으로 바꾸기를 원하셔서 처음에 저희랑 1층 매장만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층, 3층 매장을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어요. 셰익스비어라는 그 유쾌함에서 오는 상호를 브랜딩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문구를 좀 바꾼다던가 명화를 조금 힙하게 요소들을 준다던가 공간 톤이랑 잘 섞게 하고 싶어서 포스터 5종이랑 포스터 4종 메뉴판도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간과 브랜딩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했는데요. 셰익스비어의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그려봤어요. 폰트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메뉴판 이런 그래픽물, 그다음에 뭐 맥주 포스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다시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공간도 1, 2, 3층 전부 다른 톤으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참여한 건 어쨌든 현장 소장으로 총 책임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었고, 공사가 아무래도 1층은 더 과거에 했었지만 지금 2층, 3층, 4층 그리고 옥탑까지의 어떤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부터 해서 작업자들 소통하고 거의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국가의 분위기를 재현한 매장을 갔을 때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여행지에서 느꼈던 그 설레임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싶은 목적에서 방문들을 하시는 걸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층은 여행의 첫 시작이니까 역사 플랫폼에서 시작을 해서 나 이제 영국 왔어 환기를 좀 느끼시고 설레임을 가득 안고 2층으로 오면 영국 사는 친구가 초대한 것 같은 가정집 음식 맛보는 그런 공간이고, 3층은 이제 약간 더 심화돼서 친구가 같이 데려가는 셰익스피어에 관련한 문화 공간이라던가 서점이라던가 영국 여행을 한 바퀴 하고 온 것 같은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저는 건물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매번 다르긴 한데, 이제 셰익스비어는 셰익스피어라는 굉장히 강한 정체성과 모티브가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일단은 영국을 상징하는 게 뭘까? 직관적으로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해리포터, 영국의 2층 버스,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영국, 그런 쪽으로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싶어서 셰익스피어의 생가 사진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국에 있는 가정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면 어떨까 해서 뭐 펍 사진, 가정집 사진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봤어요. 뭔가 왠지 모르게 영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왠지 영국이 이럴 것 같다 상상하실 수 있게끔 뭐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건물 상태가 굉장히 약간 탈피를 하고 있었어요. 외벽이 조금 전체적으로 개보수가 좀 필요한 건물 상태였고, 처음 봤을 때 어마무시했죠. 전쟁터 같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옥상 위에 그 지붕 철거하는 순간이지, 지붕도 굉장히 낡아 있었고, 옥탑에 기존에 썼던 3층 후드가 이제 옥탑 통해가지고 바깥 나가 있거든요. 그런 후드 모터들,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철거하지 않은 모터들, 실외기도 뭐 중구난방 막 펼쳐져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옥탑을 처음 봤을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싶었고, 빗물 새는 거 봤을 때 와, 이거 어떻게 막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실 이미지 찾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냥 그거 빼고는 좀 재밌었다? 너무 합이 잘 맞았어요. 대표님하고 저희의 작업물을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되게 좋은 것도 많이 주시고, 뭔가 정반합이 잘 이루어졌던 프로젝트여서 저는 사실 되게 손꼽을 만큼 재밌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결과물도 너무 만족하기도 하고, 어려웠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매번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웠어요. 공사가 그때 11월 초, 뭐 12월 달 해가지고 마무리됐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날씨가 추웠고, 창호 공사가 들어가면 이걸 다 뜯거든요. 그럼 바람이 막 앞뒤로 치잖아요.
그럼 너무 추워요, 사실. 그래서 이런 추위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 힘든 거 다 잊어버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수에 관한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지붕에서 물이 많이 샜었고, 외벽에서도 물이 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고, 설비적인 부분도 갑자기 지금 우리가 계획한 2층 주방에 기둥 앞에 생뚱맞게 배관이 한 두세 개가 올라갔어요. 3층 주방으로. 그런 배관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으니까 계단실 있는 쪽으로 돌려서 배관을 다시 설치를 한 거죠. 주방에서 옥탑으로 올라가는 그 덕트 배관을 다 철거하고 나면 구멍이 이렇게 뻥뻥뻥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는 일도 했었어요. 우리 건축물의 바닥을 슬라브라고 하는데, 그럼 슬라브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제 철근을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푸집을 짜요. 근데 거푸집에다가 이제 레미탈이랑 해가지고 부어놓고 양생을 시켜서 하나의 슬랍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시 관로를 계획하고 다시 설비를 작업을 하고 방수도 기존 지붕을 철거하고 새로운 지붕을 또 만들고 1층에서 계속 이제 홀 운영을 하고 3층에서 요리를 해서 내려가는 방식이었는데 2층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3층에 있는 주방을 2층 주방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3층 철거를 하고 4층 철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연계된다고 해야 되죠. 공사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사도 해야 됐고 중간중간에 철거도 해야 되고 보양도 해야 되고 기물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양해야 될 부분도 크고 옥상에 실외기를 일자로 쭉 정렬을 했어요. 정렬을 쭉 해서 깔끔하게 옥탑을 쓸 수 있게끔 했죠. 3층에서 신경 썼던 마감은 타일, 바닥 타일, 우드 타일이랑 포인트로 지금 사각형의 띠장을 줬거든요. 포인트 타일로. 기둥을 피하고 싶었어요. 기둥 때문에 포인트가 돌아가는 게 끊겼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수정을 하면서 기둥이랑 겹치지 않게 포인트 타일이 돌아가고 우드 타일도 최대한 라인을 맞춰가지고 가려고 타일 사장님들이랑 이거 이제 먹줄 튕기면서 기준점 잡는데 조금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할 때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게 사실 요소들이 되게 많고 화려하다 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미지 찾는 게 제일 오래 걸렸고 1, 2주 금방 걸렸습니다. 이제 작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여기는 규모가 조금 있어서 아마 한 달 좀 넘게 작업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다 포함해서 한 2달 하고 5일 정도 했네요. 짧게 무조건 빨리 끝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결과물이 마감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나왔냐, 뭐 시설들이 얼마나 잘 나왔냐가 있으니까 무조건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조건 천천히 한다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벽난로의 뒷면인데 벽난로가 진짜 너무 예뻐요. 저희 회식했을 때도 벽난로를 마주보면서 회식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원래 진짜 불을 때울 수 있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그래서 진짜 돌을 사용하기도 했고 따뜻한 느낌이어서 좋기도 하고. 어려워. 3층에서 보면은 여기 이 복도 따라오는 이 공간 별로 뭐 없는데 이 조명이나 이 레드 컬러가 주는 느낌도 좋고 영화에서 볼 법한 느낌? 그래서 좁은 길을 지나서 확장된 공간이 딱 보이니까 좋은 것 같고. 저는 바 테이블이랑 난로 공간을 좋아했는데 높은 테이블이 서구식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이국적인 무드를 내려면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한국인 생활에서 완전히 편하고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기피하는 자리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 바 테이블 가서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앙으로 기둥 앞으로 과감히 빼봤고, 보통은 싫어하시는 자리가 입구, 벽이 없는 중앙 홀, 그리고 바 테이블 이런 거 다 싫어하시는데 그 모든 점을 모아서 저희가 바 테이블 위치를 잡았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바로 있고 심지어 바예요. 근데도 최대한 아늑하고 독특해서 저기 왠지 앉으면 술맛 나겠는데? 라는 느낌을 최대한 주고 싶어서 디자인을 잡아봤고, 타일의 컬러라든가 이 돌의 질감이라던가 뒤로 보이는 배경들이라던가 의자들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바로 좀 유도를 하게끔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이 매장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바를 좋아하셔가지고 의도된 바의 반응을 보이셔서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화려해야 된다. 여기 공간에 뒤질 수 없다. 사실 다른 데는 좀 어디서 힘을 주고 브랜딩에서 힘을 빼고 그래도 되는데 이 공간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심플하기보다는 확실히 장식적인 요소들이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색채라던가 엄청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힘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처음에 셰익스피어라는 상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유치하지 않은가? 혹은 아재 개그? 대표님 죄송해요. 아재 개그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되게 진지하고 멋있고 힘이 있는 브랜드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대표님이 갖고 계신 철학이나 음식에 대한 어떤 생각하시는 바들이 굉장히 깊고 진중하세요. 그런 거를 그릇을 담으려면은 공간이 굉장히 밀도 있고 성숙하고 진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시간이랑 비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정비례하게 올라가니까 시간을 최소한 줄여주고 효율적으로 일을 만들고 일할 수 있게끔 계속 해줘야 되니까 미래를 생각해요. 앞 공정, 그 다음 공정. 어떤 걸 만들 때도 이 공정에서 잘 끝내놔야 그 다음에 붙는 공정, 그 다음에 붙는 공정들이 이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한 군데서 삐걱거리면 그 이후에도 삐걱거리고 삐걱거려요. 누군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제일 힘들어져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왔을 때 마감까지 정확히 잘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게 현장 소장의 일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좀 찝찝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식을 분배를 하려고 더메이터를 뚫어서 그 더메이터 기둥을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기계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 1층에서는 이제 영국의 어떤 시계탑의 상징적인 느낌처럼 보여주려고 시계를 달았고 빈티지한 타일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층, 3층에는 똑같이 이런 블랙 타일이라던가 도장을 다르게 해서 디자인의 자연스러운 요소로서 보여지게끔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실장님이 디자인을 하시면서 의자의 높이라든지 뭐 테이블 높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킹을 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잘 또 적용하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거는 마감이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실리콘을 최대한 안 쓰는 게 저는 고급 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마감 코킹이라는 건 하지만 그런 거 없이도 깔끔하게 딱딱 떨어졌을 때가 고급스러운 마감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한테도 정말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마감이냐. 그래서 전화도 정말 많이 하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에요. 방수를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방수가 잘 됐을까? 그러면서 아침에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막 보는 거예요. 여기 원래 방수 있었었는데 잘 됐나?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게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공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긴장도가 평소에 만약에 뭐 50이면 100, 150 돼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해줘야 일이 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저 공사 후에 되게 여러 번 왔었어요. 회식도 오고 제가 이번 주에 여기서 제 졸업작품 영화 찍거든요. 앞으로도 올 예정입니다. 셰익스피어 프로젝트 하고 나서 2년 정도 후에 와본 것 같아요. AS 하러 왔는데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추억에 잠깐 잠겼던 것 같네요. 상호명이 되게 재밌잖아요. 셰익스피어에서 셰익스비어라고 하잖아요. 이걸 제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친구들이 천재 아니냐고 너무 상호명부터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셰익스비어라는 상호도 재밌고 이러면 좀 사장님도 이제 위트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좀 미팅할 때 호탕하시고 유쾌하시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그 오셀로의 명언이나 한여름밤의 꿈 명언을 조금만 바꿔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원래는 we know what we are이었거든요. 비어로 그냥 치환시켜버렸어요. 이 뜻도 원래 사실 우리는 오늘 이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뜻인데 그냥 제 멋대로 우리가 지금 마신 맥주는 이 맥주지만 다음에 어떤 맥주를 마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약간 틀었어요. 그냥 위트 있게. 그래서 사실 이게 맞는 문구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회자됐으면 좋겠다 그거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진짜 엄청 유명한 문구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B자를 그냥 비어로 바꿔버리고 제 맘대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 운영하는
운영하시는 매장이 조금 더 펍에 가까웠어요. 맥주병들 쫙 나열해져 있고 국기들 막 걸려있고 유니폼 걸려있고 축구 팬들이 딱 점령하고 있을 것 같은 조금 시끄러울 것 같은 그런 펍의 이미지였거든요. 저희는 조금 더 문학적인 감성을 더 넣고 싶어서 따뜻한 화로 앞에 모여가지고 영국식 전통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연출해주고 싶어서 난로도 연출을 해봤고, 이게 원래 연통 자세히 보시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원래 안에다가 이제 빨간 조명을 놓고 불처럼 보이게끔 위에다 이제 장작을 쌓았거든요. 이제 클라이언트 분 얘기를 들으니까 손님들이 여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요. 겨울에 시각적인 어떤 트릭으로 그런 온도를 만들 수 있다. 공간의 어떤 시각적 온도. 공간을 만들어놨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들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외국인분들 손님이 초반에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에서 여행을 가면 한식당을 무조건 한 번은 코스에 넣잖아요. 유럽 분들이나 영국 분들이 너무 자국과 비슷한 분위기와 비슷한 고향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외국 손님들이 앞에서 버글버글 하니까 내국인 손님들도 저 무슨 식당인데 저렇게 외국 사람이 많지라는 호기심에 굉장히 홍보 역할을 되게 톡톡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내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고 한 건데 외국 분들이 이렇게 좋아해 줄 줄은 몰랐어요. 예상치 못했던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재미있는 영국 맥주집이다. 너무 재밌다.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약간의 위트를 다 섞었잖아요. 한번 웃으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디자인을 보고 크리스마스가 계속 연상이 되거든요. 연말에 약간 코카콜라 CF에서 나올 법한 가정집 같기도 하고, 외국의 어떤 따뜻한 정서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조명들 색깔도 그렇고 펜던트들도 그렇고, 이 장소가 연말 연시 모임에 화기에 북적북적하고 와인 따고 샴페인 터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의 핫한 장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국가적인 음식과 특징을 기반으로 한 음식점들이 사라져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길게 좀 오래 지속되어 나가서 영국 음식과 영국 술 하면은 생각나게끔 하는, 진짜 영국에 온 것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랫도록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프로젝트들이 똑같이 시간과 공을 들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클라이언트 분이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은 부분들도 있어서 벽에 걸리는 액자 하나하나도 다 조금 고심을 했어요. 그냥 이제 막 서치해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 이런 것부터 영국의 뭐 역사나 이런 포인트들을 반영한다든지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반영한 포스터나 액자도 고민을 많이 했고, 조명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못 보던 거를 찾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고, 타일도 항상 단종되는 거를 좀 찾아가지고 저기 테이블 깐 것도 다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마감재나 소품들에서도 좀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서서 드신대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외국식 펍처럼 서서 먹는 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것을 보고 공간이나 분위기가 행동과 식문화의 양식까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